버스의 엔진 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75세 철민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유럽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 달에 2번씩 반복되는 이 해외여행이 사실은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멀리 보내려는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날 밤 며느리 은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님, 이번엔 2주짜리 일정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몸조리 생각하셔서. 겉으로는 효부의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철민은 알고 있었다. 은정은 짐을 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건지. 친구들은 다들 시부모님 안 계신다고 자유롭다던데. 그 말을 들은 철민은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다. 여보, 아버지 해외여행 정말 좋아하셔. 이번에도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은정은 남편에게 거짓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하다지만 철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의 극진한 효성을 칭찬했다. 시아버지를 위해 비싼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며 부러워했다. 은정이 참 효부야. 시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맞아.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찾기 어렵지. 동네 아줌마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은정은 뿌듯해했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달랐다. 아이고, 또 여행 갔다 오시면 빨래 산더미겠네. 냄새도 나고 정말 번거로워 죽겠어. 철민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다. 아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스 안에서 철민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사랑하는 손자들과 통화하고 싶었다. 초등학생인 2 손자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하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은정이 받곤 했다. 아, 아버지. 애들 지금 학원 가야 해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전화 드리게 할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은정은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보고 싶어질까봐 그것이 은정의 진짜 속마음이었다. 철민이 해외에 있는 동안 은정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뒤지며 더 긴 일정, 더 먼 곳을 찾아보았다. 이번엔 남미는 어떨까? 3주 코스도 있네. 은정의 눈이 번뜩였다. 아니면 아프리카? 거기는 한 달짜리도 있어. 은정은 철민이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네, 시아버지 모시려고 하는데요. 좀 긴 일정으로 부탁드려요. 한 달 정도? 갑자기 철민의 복부에 격렬한 통증이 몰려왔다. 평소에도 소화기가 약했던 그였지만 이번 통증은 유독 심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다. 철민은 자신의 몸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철민은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지만 몸은 그의 의지와 달리 움직였다. 갑작스런 설사가 시작되었고 버스 안에는 불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승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설마 누가 실수한 거 아니야?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 창문을 여는 사람들, 뒤로 피하는 사람들. 철민은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다. 평생 누구보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살아온 그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면 은정이가 더 싫어할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철민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의 비난하는 목소리,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할 모습까지.
바로 그때 가이드 미연이 재빠르게 달려왔다. 35세의 미연은 10년 넘게 가이드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온갖 돌발 상황을 경험해 본 그녀였지만 이런 일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미연은 망설임 없이 철민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거부감이나 혐오도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응급처치 키트에서 청소용품을 가져왔다.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요.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미연은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돌보듯 세심하게 철민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닥을 닦고 공기청정제까지 작동시켰다. 그리고 철민을 버스 앞쪽의 조용한 자리로 조심스럽게 옮겨 앉혔다. 미리 준비해둔 여분의 옷까지 건네주며 말했다. 어르신,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철민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미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속이 쓰리실 텐데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미연의 배려에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며느리라면 어땠을까? 아마 크게 화를 냈을 것이고 돌아가서도 며칠간 냉대했을 것이다.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왔다고 하겠어? 또 뭐라고 할 텐데. 하지만 이 낯선 젊은 여성은 마치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따뜻하게 자신을 보살펴주고 있었다. 미연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많이 당황하고 계세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승객들도 미연의 정성스러운 대처를 보며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드리기 쉽지 않은데 정말 친절하네요. 저 가이드분. 버스는 계속해서 프라하를 향해 달려갔다. 철민은 미연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겠다고. 창밖으로 프라하의 아름다운 성곽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철민은 미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철민은 생각했다. 혈연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귀국한 지 일주일 후 철민은 조심스럽게 미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손은 전화기를 들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감사를 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집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여행 어떠셨어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은정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응, 좋았어. 철민은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가 관뒀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 이번에 좋은 여행 상품이 있던데요. 남미 3주 코스요. 어떠세요? 은정은 벌써 다음 여행 계획을 꺼내들었다. 철민은 가슴이 답답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벌써 다음 여행을 재촉하다니. 조금 쉬다가 생각해 볼게. 아, 그런데 일찍 예약해야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미루면 안 돼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철민은 잠들지 못하고 미연이 보여준 따뜻함을 되새겼다. 그 순간의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정말 고마웠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미연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미연의 목소리는 밝았다. 물론이에요, 어르신. 어디서 뵐까요? 만남은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다. 철민은 미연이 오기 전부터 이미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 정도면 아니다, 부족하다. 그 상황에서 저렇게 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철민은 몇 번이나 봉투 속 금액을 확인했다. 3천만 원. 그의 기준으로는 적은 돈이었지만 일반인에게는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연이 들어서자 철민은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다. 평소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손녀 같은 연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미연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조금 늦었네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평생 그런 창피한 일은 처음이었는데 미연 씨 덕분에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그 순간 나타난 천사 같은 미연의 모습. 미연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체면도 체면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도와드렸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철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거부감 없이 마치 친아버지를 돌보듯.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철민에게 그 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과 체면을 지켜준 구원의 손길이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따뜻함이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미연 앞으로 밀어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미연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어르신, 이건 너무...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미연 씨, 들어보세요. 철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신 값입니다. 그날 만약 미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의 절망감이 되살아났다. 집에서도 이미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 생겼다면.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 아들의 무관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미연 씨는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미연은 철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어르신, 제가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미연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앞에 앉아 있는 이 노인이 사실은 500억 원대의 거대한 자산을 가진 부자라는 것을. 철민의 아들과 며느리조차 아버지가 연금으로 근근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철민은 평생에 걸쳐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왔다. 젊었을 때부터 남다른 안목으로 투자해온 결과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철저히 숨겨왔다. 돈을 알면 사람이 변한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내 재산만 노리게 될까봐. 특히 며느리의 경우 돈을 알면 더욱 교활하게 굴며 자신을 이용하려 할 것이 뻔했다. 미연 씨, 이 돈으로 어머니 건강도 챙기시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 돈이면 엄마 병원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미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어머니의 투병비로 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정수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다. 월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고 미연의 가이드 수입만으로는 버거웠다. 어르신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철민은 미연의 손을 잡았다. 미연 씨가 저에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철민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날 밤 철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부채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기분이었다. 반면 미연은 뜻밖의 선물에 감격하며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수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기뻤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미소였다. 미연아,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분께 더 잘해드려라.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보답이 아닌 운명적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2달 후, 철민은 미연과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요즘 들어 외로움이 더욱 깊어진 그는 미연과의 만남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미연의 따뜻함은 그에게 유일한 정서적 지지였다. 집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은정은 철민이 외출하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는 요즘 어디 나가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차나 마시고. 친구요?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들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못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민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미연과의 만남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기 때문이다. 또 뭐라고 할까? 젊은 여자랑 만난다고 욕할 텐데. 이날도 미연과의 만남은 철민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미연은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고 철민은 자신의 도움이 실제로 쓰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어르신 덕분에 엄마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미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철민에게는 딸 같고 미연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교차로를 건너던 철민을 대형 트럭이 들이받았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 운전사는 음주 상태였다. 순간적으로 펼쳐진 사고 현장. 철민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피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의식을 잃어가는 철민의 마지막 생각은 미연이었다. 미연 씨, 고마웠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응급실로 실려온 철민의 상태는 심각했다. 복부 뇌출혈, 다발성 골절, 그리고 무엇보다 급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환자분 혈액형이 O형인데 혈액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상황은 긴박했다. 철민의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다. 간호사는 철민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을 뒤지며 연락할 가족을 찾았다. 수첩에는 아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아마 회의 중이거나 바쁘신 모양이네요. 의료진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간호사가 수첩 한켠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미연 가이드 010123456778
작은 글씨로 쓰인 이 번호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혹시 김철민 어르신을 아시나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미연은 집에서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던 중이었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어머, 철민 어르신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미연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무사하시길. 얼마나 놀라셨을까? 응급실에 도착한 미연은 철민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의사는 미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영 혈액이 급히 필요한데 혈액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위험한 상태예요. 혹시 주변에 같은 혈액형 분이? 미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리고 헌혈증도 있습니다. 미연은 평소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온 것이다. 가방 속에는 항상 헌혈증을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아는 분을 위해 쓰일 줄은 몰랐는데 미연은 자신이 모아온 헌혈증을 모두 꺼내놓았다. 10여 장이 넘는 헌혈증들이었다. 이건 모두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헌혈도 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헌혈증을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잖아요. 수혈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미연은 철민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깨어나세요. 아직 해드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몇 번의 만남뿐이었지만 철민은 그녀에게 친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미연이 직접 헌혈을 하는 동안에도 철민의 곁을 지켰다. 다른 팔에는 헌혈용 바늘이 꽂혀 있고 한 손으로는 철민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의료진들도 감동했다. 이런 분은 처음 봐요. 가족도 아닌데. 한편 뒤늦게 소식을 들은 철민의 아들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제가 늦었네요. 죄송해요. 민수는 미연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은정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금 애들 학원 픽업 시간이라서 내일 가볼게. 여보, 아버지가 위험한 상태라고. 위험하다고 내가 가면 뭐가 달라져?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은정은 여전히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했다. 시아버지의 생사보다 자신의 편의가 더 중요했다. 사업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요. 민수는 미연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그도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미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가족도 오지 않는 응급실에서 홀로 생사를 오가는 철민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 혈육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 다행히 수혈 덕분에 철민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의식을 되찾은 철민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는 미연의 모습이었다. 철민의 희미한 목소리에 미연이 깨어났다.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미연 씨, 왜 여기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정말 놀랐어요. 철민은 서서히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사고를 당했고 미연이 달려와 수혈까지 해주었다는 것을. 제가 또 폐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혈육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구나.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철민이 입원한 병원은 공교롭게도 미연의 어머니 정순이 투병 중인 곳과 같았다. 미연은 철민의 간병과 어머니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두 곳을 오가며 정성을 다했다. 미연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정수는 딸의 지친 모습을 보며 걱정했다. 괜찮아요, 엄마. 철민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도움을 받은 게 많아서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일이에요. 미연은 하루 종일 두 병실을 오가며 간병했다. 철민에게는 식사를 챙겨드리고 어머니에게는 약을 드리고 밤에는 둘 다 돌아가며 지켰다.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를 위해 복도를 걷던 철민은 휠체어를 탄 익숙한 모습의 여성을 발견했다. 그 순간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정순 씨?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철민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3년 전 아내를 극진히 간병해 주었던 그분이 맞았다. 정순 씨 맞지요? 휠체어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김정순이었다. 어머, 철민 씨. 정말 철민 씨네요. 두 사람은 복도 한편에서 마주보며 감격했다. 정수는 철민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철민 씨는 왜 여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그런데 정순 씨는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투석을 받고 있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편의 의자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사모님 돌아가신 후에 정말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민은 그때를 떠올렸다. 아내의 임종을 지키며 3년간 밤낮 없이 간병해준 정순의 모습을. 친자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남남인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는지. 정순 씨 덕분에 집사람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내 영희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철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며느리는 간병을 꺼려했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다. 그때 간병인 소개소를 통해 만난 것이 정순이었다. 정순은 단순히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희를 친언니처럼 여기며 극진히 돌봤다. 밤에 아프다고 신음하면 등을 쓸어주고 입맛이 없을 때는 별별 음식을 만들어 왔다.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셔서. 영희는 정순과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다. 투병 중에도 서로 의지하며 자매 같은 정을 나누었다. 그때 미연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간병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철민은 그때를 생생히 기억했다. 정순이 딸의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며 한숨 쉬는 모습을. 그래서 몰래 도와준 것이다. 미연이가 정순 씨 딸이었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미연이를 아세요? 철민은 버스에서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위를 설명했다. 정수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세상에. 그래서 미연이가 요즘 그렇게 바빴구나. 어르신 간병한다고. 미연 씨는 정말 천사예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철민 씨 걱정을 하셨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며느리가 철민 씨를 잘 안 챙긴다고. 돌아가신 후에 혼자 계실 것을 걱정하셨죠.
철민의 가슴이 아팠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걱정했었구나. 영희는 임종 직전 정순의 손을 잡고 당부했었다. 정순 씨, 제가 없으면 우리 영감이 정말 외로워할 거예요. 며느리는 영감을 좋아하지 않아서 가끔이라도 안부 좀 물어봐 주세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정순 자신의 건강도 악화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순도 당뇨가 심해져 입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사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철민 씨께도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정순 씨. 오히려 제가 연락을 못 드린 게 죄송해요. 정순 씨도 아프셨는데. 철민은 그때 정순의 연락처를 따로 받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간병인 소개소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마저 끊어진 것이다. 그런데 미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네, 제 자랑이에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착하게.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철민의 아내 영희가 하늘에서 이끌어준 만남 같았다. 영희야, 내가 보내준 거구나. 정순 씨와 미연 씨를. 철민은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아내에게 감사했다. 며느리는 철민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다. 핑계는 여러 가지였다. 아이들 감기 걸려서 병원에 못 가겠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애들 데리고 병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원 상담이 있어서. 민수가 아무리 재촉해도 은정은 오지 않았다. 사실 은정은 시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없어지면 좋을 텐데. 잔인한 생각이었지만 은정에게 시아버지는 그저 짐이었다. 반면 미연은 매일같이 와서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철민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가져와 식사를 도와드리고 병원 생활이 지루할까봐 책이나 신문도 읽어드렸다.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친딸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어르신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당연한 일이에요. 철민은 마음을 정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녀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은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내 진짜 가족은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퇴원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철민의 아들 민수가 급하게 찾아왔다. 평소 아버지를 잘 찾지 않던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수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그동안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털어놓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임금 체불의 대출 상황까지 밀린 상황이었다. 빚이 3억이 넘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 모시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염치 없지만. 민수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평생 자수성가한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부끄러웠다. 철민은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아들을 멀리했던 것은 며느리 때문이었지 아들 자체를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철민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재력을 밝힐 때가. 아들아, 아버지가 사실 연금만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철민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자수성가하여 모은 재산들을
20대부터 시작한 부동산 투자, 30대에 시작한 주식 투자, 그리고 각종 사업 투자로 이룬 500억 원대의 자산을 20대 때 청계천 근처 땅을 조금씩 사모았지. 그때는 정말 싼값이었거든. 그 땅들이 지금은. 철민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설명했다.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 3채, 분당과 일산의 아파트 20여 채, 그리고 대기업 주식들까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돈만 바라볼까 봐서였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철민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제서야 아내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를 귀찮아하고 멀리하려 했던 모든 행동들이. 만약 아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알았다면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너도 몰랐으니까. 은정이가 워낙 속을 안 보여줬으니까. 철민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속아온 아들이 불쌍했다. 한편 집에서는 은정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버지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의 표정도 밝아져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혼을 요구했었다. 가난한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헤어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은정아, 조금만 기다려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뭐가 있어요? 빚만 3억인데. 나는 이런 생활 못해요. 은정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남편이 망하면 과감히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후 돌아온 모습은 달랐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 것이다. 여보, 다 해결됐어.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민수는 아버지의 재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만 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뭘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정은 믿기지 않았다. 연금으로 겨우 사는 시아버지가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건지. 하지만 며칠 후 민수의 회사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다. 은정은 깜짝 놀랐다. 여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민수는 아버지의 진짜 재력을 설명했다.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500억? 은정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시아버지께 사과드리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학대했던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은정아, 이미 늦었어. 아버지가 내 진심을 다 보셨어.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진심이 아니잖아. 돈 때문에 태도 바꾸는 거잖아.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다. 은정은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빚진 상태에서 받을 것은 별로 없었다. 철민은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한편 더 큰 결심을 했다. 미연 모녀를 비롯해 어려운 간병인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간병인들은 다른 사람의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챙기지 못해요. 이분들을 도와야 해요. 따뜻한 돌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에는 철민이 100억 원을 출연했다. 간병인 가족들의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간병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었다. 재단 설립식 날 철민은 미영과 정순을 주빈으로 모셨다. 그들이야말로
자신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준 스승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두 분 덕분입니다. 철민은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참석자들은 철민의 진심 어린 말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미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정수는 휠체어에서 고인이 된 철민의 아내 영희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사모님, 저희를 이렇게 좋은 분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재단 설립 후 철민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미연과 정순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진가를 깨닫고 난 후 변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미연 씨와 정순 씨도 우리 가족이야. 잊지 마라. 네, 아버지. 그분들이 아버지께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제가 다 봤어요. 그날 밤 철민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만났고 자신의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도 찾았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미연 모녀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철민은 하늘에 있을 아내에게 속삭였다. 영희야,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당신이 보내준 천사들을. 운명적 인연으로 시작된 만남은 이제 진정한 가족애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예정이었다. 미연은 이제 철민을 친아버지처럼 모셨고 정수는 철민을 친오빠처럼 여겼다. 진짜 혈연보다 더 끈끈한 정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철민은 생각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며느리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이 모녀가 훨씬 소중했다. 1년 후 철민은 미연에게 정식으로 양녀 입적을 제안했다. 미연 씨, 제 딸이 되어주세요. 법적으로도요. 미연은 깜짝 놀라 망설였지만 정순이 먼저 대답했다. 미연아, 받아들여라. 철민 씨 같은 아버지를 만나는 건 정말 복이야. 이렇게 해서 미연은 철민의 양녀가 되었고 정수는 철민의 의자매가 되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다. 재단 사업도 점점 확장되어 전국의 간병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철민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철민은 정순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미연은 그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딸아. 너희들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하늘에서 영희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사랑하는 남편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이지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